네, 여의도 카페에서는 무슨 말이라고는 읽었지만 네. 우리 이화진 과장님 사심을 채우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질문 엄청 많이 하실 네? 거래요. 아니요. 저도 이상한 질문 할 줄 몰라요. 네네. 아유, 네. 항상 볼 때 느끼지만 약간 주식시장에 다니시는 약간 전문가 얼굴은 아니세요. 너무 착해 얼굴이. 그러니까요. 너무 멋있다. 약간 강하고 약간 못돼 보여야 약간 뭔가 사람들한테 주식시장에서 추천하는 느낌인데 너무 착하셔가지고 거짓말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원래 선한 분들이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아유, 아, 아닌가요? 네. 시작도 전에 지금 얼굴 보게 해주셔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네. 푸른 하늘님께서 겸둥이 둘리 이사님 나오셨네. 네. 아 별명이 둘리이세요? 둘리요. 뭐 캐릭터도 많이 닮았다 들었어요. 둘리. 예전에도 살짝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 캐릭터들. 둘리. 친근한 캐릭터들 오. 하기를 많이 같은 하더라고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네. 둘리 말고. 만화에 뭐 또치도 있고 뭐 다양해요. 뭐 또치. 뭐지? 뭐 다양했어요. 그래요? 예, 약간 동물들 뭐 저도 그러는데 저 네. 포켓몬, 디지몬, 뭐 동물, 맥반석 계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푸른 하늘님이 웃음 뒤에 칼을 감춘 모습. 네, 뭐 칼 뒤에 칼 한번 빼실 건가요? 꺼내야 되나? 다들 별명이 다들 만화 캐릭터군요. 네. 저는 송강호인데. 진짜 지겹도록 성대모사 들었으니까. 한번 해주세요. 이 얘기 진짜 자꾸 사람들마다 술 마시면 야 얘기했다 송강호가 해주세요. 방금 하신 거 아니에요? 사투리 쓰니까 해봐. 네, 넘버 3 흉내 내보라고. 송강호. 진짜 네. 20년 전부터 그 얘기 지겹도록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20년 전부터? 네. 좋네요, 캐릭터. 송강호 과장님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본격적인 이야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의 발톱을 주의하라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어떤 걸 주의해야 되죠? 어찌 보면 시장이 좀 하는 매의 발톱 감추고 있다 보니까 그 우려가 계속 나타났고 그 물가 지표가 그 정도 나고 시장 반응이 이럴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전날에 우리나라 그 IT 주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4% 중반, 장중에는 5%대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보면서 뭔가 IT를 바라보는 지표는 크게 바뀐 건 없지만 시장에서 뭔가 이 수급이 바뀌는 흐름에서 이게 연속되겠구나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에 그런 지표 발표가 있고 미국 시장이 거의 뭐 패닉 형태로 깨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생각한 점은 무조건 지표에 대해서 예견하면서 시장을 열어두는 건 조금 시기상조기도 하고 뭐 그런 플레이는 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 시나리오를 좀 열고 대응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월요일 반에도 막 필라델피아 지수 막 올라가고 네. 근데 또 화요일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보고 와 반도체 이제 가는 건가? 삼성전자 5% 오른 게 그는 코로나 초창기 때 본 그러니까 이후로 이거 상한가잖아요, 상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와 이번 주 잘 가겠다. 네. FOMC까지 이제 우리 시장 계속 빨간불 켜겠다 이랬는데 바로 CPI 지수 나오면서. 그래서 궁금한 게 태조 이방은 오늘 섹터별 대응 이렇게 얘기가 나오시길래 네. 사실 이번 주가 흐름이 조금 바뀌었던 흐름이 있잖아요. 화요일이었나요? 네. 방산 신재생이 폭락을 하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까 얘기했던 5%씩 올라갔던 게 네. 단순히 순환매인가요? 아니면은 이제는 수급적인 시장 자체가 바뀌는 걸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순환매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바뀌려고 하면은 명확하게 IT에 대해서 뭐 지표, 그 지표라고 하면은 뭐 재고에 대한 변화, 이게 수요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보니까 이 수요에 대한 추측을 뭐 재고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재고 같은 경우도 후행성이다 보니까 우리가 IT 쪽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뭐 빅그로스 데이터별로 나가는 그 수요 부분, 그다음에 가격 부분 이 부분에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 우려가 되는 재고 같은 경우를 밀어낸다고 하면 이 데이터가 같이 꺾여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현상은 없고 수급이 일단은 먼저 들어왔어요. IT군에서. 근데 여기에서 반대급부로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태양광이라든지 조선, 뭐 방산, 특히 방산 이쪽이 더 조정이 나왔었죠. 그런 식의 조정인데 그냥 뭐 수급적인 짧은 순환매 정도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가 아직은 좀 바닥의 신호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으로 보고 있고, 워낙 근데 뭐 태조 이방은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시장에서 워낙 얘기가 많았다 보니까 꼭 그런 시점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가격은 고점을 형성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주도 업종군이라고 하더라도 한 20%의 조정은 나온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런 자연스러운 하나의 뭐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경제 방송도 보면 다 이제 태조 이방에 대한 이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네. 근데 사실 나는 항상 여기서 원은 아니지 않나요? 아, 원전. 저는 여기 원이 왜 끼어있지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원전에 대해서 확실히 시각이 많이 갈려 있었어요. 뭐 방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원전을 얘기하면은 다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고 지금이 이제 기로점이죠. 지금이 기로점인 게 여기에서 해수주가 어떤 식으로 어떤 타이밍에 나오느냐, 많으냐의 기로인데, 네. 주도 업종의 군에서 언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그 글로벌적인 정책이 겹쳐지느냐 여부. 그 여부가 우리나라, 그다음에 해외 이 부분이 겹쳐져 있고, 그러면 이게 확대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냐인데, 네. 그 원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반대급부에서 얘기하는 원전이 안 된다는 논리로는 그만큼 파이 같은 경우 잡히는 연도가 크잖아요. 그렇죠. 주기가 길고 워낙 하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좀 타이트한 그런 기간 같은 경우에 모멘텀을 빠르게 땡겨오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만큼 기간이 길다 보니 주가는 먼저 이게 피크가 먼저 형성되고 뒤에 막 수주가 나오고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아직은 뭐 수주 같은 부분도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차례 주가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좀 반등이 나온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모든 원전주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네. 여기에서 압축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왜냐면 우리가 에너지에서 봐왔잖아요. 유가 같은 경우,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강한 시세들이 났어요. 네. 그리고 유럽에서도 보면 이게 화석 연료 같은 경우, 원자재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고 있지 않으면은 네. 그만큼 뭔가 불안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자, 국가별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가지고 있거나 대체할 수 있는 거를 네네.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신재생이 강한 거고, 연결해서 뭐 변압기 이런 쪽이 강한 거고, 네. 에너지 패권 안에서 미국은 좀 원전의 타겟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에너지 패권 측면에서 큰 그림 안에서는 좀 부정보다는 긍정인데, 여기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는 미국에서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를 개발해서 수주를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뭐 뉴스케일 파워의 수주 같은 경우도 보여줘야 되고,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쪽에 수주 같은 경우를 보여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가능성만으로 주가를 올리기에는 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본격적인 수주가 나타나야 된다. 근데 이사님 어떤 거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요? 네, 그 노트북 깨고 보고 계셔가지고 저도 좀 이게 공유해 주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라서 특별히 보는 건 족보 없어요. 아니에요? 족보? 예, 특별히 족보? 저거 탐나는데. 우리 거 아니에요, 지금? 특별히 보는 건 없고요. 아 그래요? 자꾸 노트북 보고 말씀하셔가지고 저기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나 해가지고 좀 뺏어올까, 제가 훔쳐갈까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해외 수주 못하면 꽝이다. 저 원전은 해외 수주 못하고. 이게 최근에 이집트에서도 3조짜리 얘기 나왔는데 사실 그거는 메인 수주가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로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기자재 공급 쪽이고, 예전에 2009년쯤인가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 20조짜리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네. 그때만큼 수주가 나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원전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원전 관련해서 수주 칠레랑 폴란드 이야기 있지 않았어요? 그런 쪽도 가능해요.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방산에 대해서 계속 수주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폴란드 수주, 그다음에 해외 이제 뭐 하반기로 가서는 다른 국가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방산과 원전 같은 경우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이라든지 기타 중동 국가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방산을 수주를 해외로 줘요. 네. 특정 국가한테 준단 말이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단순히 방산만 오고 가는 게 음. 아니란 말이죠. 국가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그 기간 산업 쪽에 수주를 고려할 때는 패키지로 이 부분을 생각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 단순히 이게 방산 측면에서 수주가 나가서 방산주만 좋다 이런 논리보다는 글로벌적인 국가 안에서 그 기본적인 국가에 가지고 있는 돈을 바탕으로 해서 연간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 놓는단 말이죠. 그게 상반기, 하반기. 근데 하반기 기준으로 이제 방산이라든지 이 부분에 추가 수주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냥 이게 방산으로 끝이 아니라 국가적인 특성에서 원전 네. 같은 경우도 함께 이제 패키지로 수주가 나타날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해외 쪽의 얘기가 계속 불거지는 거죠. 자, 불거지는 가능성 안에서 주가는 한번 반응을 했어요. 비싼 밸류에이션을 가지면서 원전주는 반응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폴란드라든지 이런 국가의 수주를 본격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면 이 주가는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상승이 가능한 거죠. 대신에 네. 분명히 차별화돼서 움직일 거예요. 그냥 시장에서 워낙 뭐 원전주에 대한 얘기가 많고 뭐 원전 기술을 가진 기업이 어떤 기업인데 왜 주가가 빠지냐. 그만큼의 반영을 해서 움직이니까 주가는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좋다. 얘기가 많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좋다. 그렇게 1차원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현재 주가 수준이 나올 수 있는 수주를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점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좀 모멘텀이 주가에서도 플러스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까지 함께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원전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좀 새로운 수주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주가에 크게 아직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만큼 네. 조정이 나왔으면 그러면 뭐 새로운 수주가 나타난다고 하면 주가는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새로운 수주 소식이 있기 전까지는 원전주는 좀 움직이기 그치. 힘들 것 같네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의 또 변수가 있어요. 이 변수라고 하면은 기업 자체가 바뀌는 요인이 아니라 원전주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명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각 기업별로도. 그런데 네네네. 이게 좀 한 단계 알 수 있는 요인은 뭐 증권사에서 IR을 한다든지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인데 20일에 일단은 네. 신금2에서 7개 기업을 모아서 IR을 해요. 원전과 관련된 기업들. 네네. 를 모아서 IR을 하고 26일 같은 경우에 이제 DS투자증권에서 2개 기업을 IR을 해요. 네. 각각의 중복되는 기업이 뭐 우진,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네. 이러한 기업을 무조건 사자는 게 아니라 네네. 지금 시장에서 원전에 대해서 뭐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 자 좋은 점은 알잖아요. 자 좋은 점은 안다 이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기업이 어떻게 수주를 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고 네. 지금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체력, 이 체력이라고 하면은 좀 이익을 반영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이 기간에서 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무조건 좋다 이런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좀 냉정하게 그 증권사에서 그 자료를 공개하는 그 기간에 한번 뭐 원전에 대한 종목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26일이요? 네, 20일, 26일. 아, 20일, 26일. 인플라는 안 그래도 우리 이거 질문 하긴 할 거예요. 네. 킴팔라딘님께서 나머지 태조 이방은 이방.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앞에부터 좀 볼까요? 태양광. 태양광 근데 태양광 말고 풍력이 조금 더 괜찮다고 보시는지. 기사님 고민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도 태양광인 것 같아요. 일단 풍력보다는 태양광. 태양광 안에서도 제한적으로 모듈 쪽이 모듈. 일단은 주가가 좋았지만은 그렇죠. 더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자 본다는 개념이 뭐냐면 네. 태양광 모듈을 볼 때도 실제 월별로 어차피 데이터를 볼 수 있잖아요. 네. 뭐 수주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러면 지금 이 모듈의 가격 같은 경우가 형성되고 있는지 이 형성이라고 하면은 상승의 추세를 유지하는지 근데 이 유지 안에서 이게 뭐 수요 공급단에서 공급이 뭐 빠지거나 수요가 확 늘거나 뭐 이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까지 함께 도출을 해볼 수 있는데 그만큼 수요가 아직은 좋은 상황이고 네네. 이게 3분기 실적까지는 좋을 거고 네. 주가는 그만큼 선행해서 반영을 했지만 뭐 증설이 추가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뭐 1분기까지는 타이트하게는 오. 좋을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네. 모듈과 관련된 종목은 강한데 폴리실리콘 쪽, 뭐 네네. CI는 좀 OCI. 다르기는 해요.
좀 다르죠. 중국 때문인가요? 그게? 일단은 폴리시리콘 가격 자체가 빠지고 있어요. 아. 오늘은 반등 나올 수 있겠죠. 또 뭐 중국 신장 위구르 얘기 미국이 규제를 했지만은 유럽 쪽도 여기에 동참하겠다 해서 오늘은 OCI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모듈적 플레이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 태양광 쪽에서는. 근데 풍력은 태양광 지금 현재 태양광의 효율, 풍력의 효율, 나머지 뭐 수소 이쪽은 뒷단이다 보니까 놔두고 그 풍력 같은 경우는 효율이 좀 떨어져요. 제한적인 국가에서 또 가능하다 보니까 네네. 해상 풍력 쪽 그다음에 이쪽이 수주가 다시 나온다고 하면은 일부 기업들 네. 상강 M&T 아니면 CS 윈드 베어. 예, 네. 윈드 베어링 이 정도군으로만 뭐지 이걸 확산해서 뭐 뒷단까지 뭐 유니슨이라든지 그런 기업까지 지금 쫙 펼치기에는 좀 네.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풍력보다는 태양광 그리고 태양광 중에서도 모듈 이쪽을 보면 좋을 것 같다. 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대체 에너지로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네. 이제 계속 철수 얘기가 나오고 전쟁 종전선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종전선언이 되고 나면은 그럼 신재생 에너지 투심을 꺾일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네, 그런 모멘텀이 발생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들, 이 실제 기업의 실적 체력이 좋아진다거나 그 요인은 리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게 리셋. 네. 시장의 주도주도 바뀔 거고 네. 지금 강했던 방산도 주가 빠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점을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기업의 실적이 좋고 현재 주가가 덜 반영했다 하더라도 이 중심이 되는 모멘텀이 훼손이 되면 모든 걸 리셋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특정 업종을 예측을 하고 이게 시나리오를 팩트와 비교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세우고 바라보지만 네.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훼손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종전 선언이 나면 LNG 선에 대한 것도 주가가 좀 빠질 수 조선도 있겠네요?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지금의 주도군으로 형성된 거는 좀 리셋이 될 거고 그리고 새롭게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2차 전지는 계속 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2차 전지는 2차 전지는? 어제 LNF 관련해서 좀 다시 우리 우리 오늘 민서 씨 잘 유도해 주셨네. 해도 2차였으니까. 사실 어제 이슈가 컸잖아요. LNF 네. 같은 경우도.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LNF 물론 국가 핵심 기술은 맞지만은 요 최근에 우리 현대차, 기아차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2차 전지가 안 줘. 같이 협상 테이블을 올리기 위한 전략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오늘 생각을 하고 온 건 만약에 그 단적인 그 뉴스 요인으로 LNF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 매수 대응을 한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펀더멘탈 훼손도 아니고 그죠. 충분히 이거는 딜레이 될 수 있고 근데 얘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얘기가 엄청 많았는데 매수 대응이 맞다는 생각이에요. 뭐 여러 얘기보다 그죠. 매수 대응이 맞고 여기에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이 협상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하나의 네, 주관적인 요소까지 투입을 해 보는 측면인데, 네, LNF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은 이번에 하락을 통해서 매수 대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왔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LNF가 하이니켈 양극재 이게 보니까 미국에 있는 왕성차 업체도 LNF가 왔으면은 생산하기가 빡세대요. 네, 그렇다는 그렇기 이야기가.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도 이 새끼들 봐라.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어제 그 여러 이제 코멘트를 보면서 네. 그럴 수도 있겠네. 이제 여러 얘기 하더라고요. 뭐 네. 현대차 얘네들 같이 합작해서 그냥 상세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서 원래도 일리가 있다. 오늘 그러니까 빠지면은 매수 대응이 맞다는 식으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LNF? 예. 매수 대응? 오늘 잘 기억을. 근데 잘 2차 전지는 들었지? 저는 2차 전지를 의심은 안 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봐도. 그러니까요.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폐배터리. 어. 2차 전지 중에서도 폐배터리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생각보다 주가가 빨리 올랐어요. 그렇죠. 네, 뭐 아주 빠르게 성일 하이텍이 좋은 거는 알고 있었고 분명히 성일 하이텍이 하나의 깃발의 주식이에요. 폐배터리 중에 상장된 종목이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상장이 됐는데 네. 뭐 1조 5천억을 그러니까요. 넘어서는 네. 흐름이 나타나서 일단
주가는 빨리 땡겨놨습니다. 네. 이 빨리 땡겨놨다고 하면은 전방 시장은 크기는 해요. 음. 예, 뭐 수조 원, 수십조 원이 넘다 보니까 네. 큰 상황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3년 뒤쯤부터 이 전기차 완성차 같은 경우에서 본격적인 그 폐배터리가 나오고 네. 그러면 이쪽 사업 같은 경우가 부과받을 수 있는데 이 3년이라는 기간 전에 주가가 이렇게 미리 상승을 했다는 건 우리 아주 과거로 가봤을 때 2차 전지 양극재와 관련된 종목이 처음 움직일 때 이러한 현상이었어요. 뭐 도입기의 환경 안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이 측면에서 주가는 먼저 뽑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올 수 네. 있거든요. 네. 폐배터리 쪽도 너무 미리 반영을 했다라고 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는 거네요? 짧은 고점일 수도 있어요. 아. 그 생각은 언제나 열어두고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만약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네.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축소하면 어떨까요? 1등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뭐 성일하이텍이 1등주 뒤에 이제 따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뭐 에코프로 이러한 종목들 각각이 있는데 네. 1등주를 보유하고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간에서 한 20-30% 수익이 나고 있다 하면은 네네. 뭐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통상적으로 봅니다. 네, 위는 열어두고 네네. 계속 가는 거죠. 어. 반대급부로 주가가 이제 깨질 때 각자의 기준 안에서 추세가 훼손되거나 할 때 그때 그냥 고점에서 못 팔더라도 그걸 확인하고 시세에서 내리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미리 빠지지 말고 네네 맞습니다. 위에는 열어두고 밑에 조금 빠질 때 그때 이제 눈치 봐서 싹 도망가라. 도망가라. 네. 자, 뭐 태조 이방은은 이제 얘기를 다 하셨던 것 같고, 이제 사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장이 바닥에서 올라서면 네. IT를 봐야 된다. 네. 그럼 삼성전자가 저도 보면서, 오, 진짜 세게 올라오네. 이제 물론 최근 아이폰도 나왔지만, 네. 그래서 좀 IT 관련주. 사실 이제 태조 이방은 물론 뒤에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좋아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아유, 뭐 따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새로운 업종을 그러니까요.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이미 올라간 거 올라가기엔 또 무섭잖아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낙폭과대 그도 많이 빠졌던 거를 관심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IT 관련주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IT와 관련된 종목 특히 SK 하이닉스는 9만 원대 이하 음. 이 정도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일각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재고 같은 경우가 유례 없이 쌓여 있고 이게 내년 초반이나 중반 가서도 안 풀릴 수 있다. 근데 이런 얘기, 이런 기사들은 IT 사이클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몰라서 하는 말이죠. 그 재고 같은 경우는 조금만 풀리더라도 주가는 먼저 반응을 그렇죠, 하기 맞아요. 마련이에요. 네. 예,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하이닉스는 조금 톤을 강하게 얘기를 하자면 전에 봤던 저점 구간들 뭐 86,000원, 9만 원 이 이내 구간에서는 몇 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전 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신을 하고 있고 왜냐면 이게 이 사이클을 봐왔어요. 봐왔어요. 네. 역사적 하단 밸류를 받고 이거를 회복하면서 반등이 나올 때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이건 반등이 나왔고 거기에서 실제 플레이를 해보면 이게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형 IT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연결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소재 부품 장비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냐라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아직 SK 하이닉스 기준보다는 밸류들이 좀 비싸요. 비싼 상황이고 그다음 여기에서 이 밸류 같은 경우를 전체 감안하면 하이닉스의 주가 같은 경우가 먼저 반응을 하고 어떤 요소든 뭐 수요가 바뀌든 뭐 다른 요소가 바뀌든 주가가 반응을 하고 나머지고는 하루에도 20-30% 가볍게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좀 계속 봐오던 비메모리군들 네. 뭐 테스나 네페스 이런 쪽이랑 특히 뭐 소켓과 관련된 종목들 네, ISC 뭐 민농공업 이쪽 군들 같은 경우 주가가 한 차례 이렇게 빠져 있는데 좀 바뀌는 환경을 계속 보는 거죠. 특정 타이밍을 정해놓기보다는 이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IT 플레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두 종목들 중에서 접근하기 더 좋은 종목은 편한 게 어떤 SK 건가요? 하이닉스. 네. 음. 편한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고
이 말씀드린 단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네. 모든 시장의 부정이 그다음에 뭐 뉴스에서 재고와 관련돼 보면 IT는 끝났다. 재고 쌓이고 이제 과잉 공급 과잉으로 일시대는 지나간 게 아닌가. 그럴 때가 주가는 언제나 많은 구간에서 바닥을 형성해 왔어요. 그러면 자, 기간을 한번 보죠. 1년 뒤에 가요. 2023년 9월쯤. 네. 만약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뭐냐면 작년에 그때 시기에 한참 그랬을 때 왜 이걸 못 샀을까? 그러니까요. 그때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후회를 안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죠. 저 그럼 오늘 들어가요? 아니요. 안 돼요? 개미 방금 그 선한 카리스마. 똥망치 하나 갖다 주세요. 똥망치. 딱 그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네. 우리가 얘기한 단가들 네. 오면은 오는 거고 아니면은 이 다음에 뭐 주가 같은 경우 좀 시그널이 바뀔 때 추격해서 가도 되고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IT 같은 경우는 좀 긍정의 시각을 열고 계속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 그럼 아이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저제도 다른 증권사 동생이 형 LG 이노텍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팔아야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아이폰이 중국에서도 난리래요. 난리라고 뭐 선점은 뭐 200만인데 네. 뭐 서버 마비되고 난리 났다는데요? 도대체 다른 게 뭐야? 솔직히 저는 이번에 이노텍 발표가 나서 조금 놀랬던 건 이거 뭐죠? 애플워치. 네네. 그것만 약간 좀 신선했던 것 같아.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이건 뭐야? 광고를 잘 만든 건지 뭐 봐야 알겠지만은 네. 그거 말고는 딱히 저는 아이폰은 기대는 없는데 역시 중국 애들은 아이폰을 참 좋아해. 한국을 싫어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노텍은 그냥 약간 단가를 정해놓고 네. 많이 플레이를 하고는 있어요. 뭐 33만 원 초반 그 이하 주가가 갔을 때는 빠지지가 않아요. 이 빠지지가 않는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체력들, 일반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체력이 이 정도 구간은 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들이 있는 거겠죠. 전장용 부분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덜 빠지는데 그냥 박스권 플레이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네, 33만 원 초반 네. 그럼 여기에서 더 빠지면 그때 매수 대응하고 뭐 한 30만 원 후반대 40만 원 왔을 때는 비중을 줄이는 그런 식의 대응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가는 요소로는 전장이 어떻게 또 나오는지 그치. 그쪽을 체크하면서 네. 주시는 하고 있어요. 대형 IT 주들 중에서 SK 하이닉스 외에 조금 다른 사업을 하는 기업 중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뭐 LG 이노텍, 삼성전기 네. 이 정도 기업입니다. 그럼 어제 좀 상승을 보여줬던 삼성 SDI 그것도 아이폰 관련주. 삼성 아닌가요? SDI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해요. 네, SDI는 이제 뭐 2차 전지군 네. 이쪽과 사업이 연계돼 있고 유럽 쪽 시장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게 에너지 대란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 뭐 판매가 줄어들 수 있지 않냐. 네. 그 점이 있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원래 좀 원통형 전지와 관련된 공구 부분이 빠진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올라갈 수 있고 이 네. 부분은 뭐 이익의 볼륨 그게 개선이 되면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는 한데 네. 3분기 실적까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그럼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가기보다는 네네. 좀 실적을 확인해 보면서 네네. 삼성 SDI 봐야겠다. 스디. 네. 삼스디. 이제 지금 9월 달이죠. 네. 9월 달이니까 특히 어르신들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배당주. 배당주 이제 선바람 부니까 네네. 슬슬 어차피 생각이 나죠. 장안 좋을 거 아니까 그래 네. 그냥 배당주 배당 많이 주냐 이런 얘기를 서서히 이제 나올 때가 네, 됐거든요. 네, 네. 이제 추석 끝나고 나니까 올해는 배당주 통할까요 이게? 금리 인상기고 해서 그 다음에 성장주군들이라든지 그쪽도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네. 조금은 주저스럽기는 해요. 빠져 있다 보니까
배당주까지 이게 수급이 확산이 될까? 맞아. 라는 좀 의문은 있어요. 근데 음. 배당주 플레이를 실제 좀 많이 해보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하락할 때 네. 배당주 플레이까지 확산이 되는지 아는지, 그다음에 이 금리 인상기 같은 경우도 좀 이 부분을 반영해서 움직였는지 네. 그 부분은 제가 겪어보지는 못했어요. 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솔직히 배당주 돈을 많이 벌어야 배당을 주지. 그렇긴 이게 하죠. 올해 뭐 그렇게 좋지도 않은 상황인데 네. 그걸 맞는 말인 것 같아. 생각보다 올해는 배당주가 그렇게 통하지는 않을까? 걔는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혹시 배당을 많이 줘야 배당주를 사지. 저는 그래도 배당주가 있기 때문에 그 네. 금융 관련 종목들이 네네. 빠지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네, 뭐 근데 금융 관련주들은 최근에 금리 때문에 네, 계속 금리 인상 또 수혜를 그런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근데 이게 경기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원래는 금리 인상에는 금융주들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네네. 이 구조가 코로나를 겪고 넘어왔는데 아. 이 대출과 관련된 부분도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네. 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뭐 부실률도 부각될 수 있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밸류를 단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미국의 그 IB 기업들보다 우리나라 은행주가 싸지 않아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은행의 사업 구조와 미국의 IB들의 사업 구조를 비교해 보더라도 뚜렷한 매력이었거든요. 제가 투자자라면 은행 업종을 산다고 하면은 미국으로 가겠죠. 굳이 네, 우리나라 네, 은행 끝까지 투자는 투자 안 생각하면 하고. 좀 네.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가치주? 저는 성장 볼랍니다. 성장주요? 그럼 우리 이사님은 가치주 성장주 중에 저도 성장주군을 보는데 네. 예전에 계속 뭐 주목을 받았던 네이버, 카카오 이런 군이 아니라 네. 일반적인 실적 체력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좀 플러스 될 수 있는 부분들 뭐 여전히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주목을 하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IT 군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흐름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좀 개별적으로 기업들이 바뀔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군들 여기에서 본다고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방산에서 플러스해서 좀 신사업을 펼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 뭐 요런 기업들까지 산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왜 성장주를 보시죠? 게임이요. 이게 또 게임 얘기하고 싶으셔가지고 성장주 얘기하셨네. 지금 계속 이제 새로운 이제 신조 고민 중이에요. 신조요? 깨를 어떻게 넣어볼까? 개. 게임 있게 아니면 개. 오락을 해야 되나? 오락에 오락에? 오씨를 넣어야 되나? 로제오? 로제. 로제는 포기 못하셨나요? 오로제. 오로제? 아닌가? 오로제도 좀 해요. 아로게. 그거 나중에 확정하고 말씀드릴게요. 게임주. 이사님 혹시 게임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연말에 강하게 볼 종목을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임 네네. 중에서요? 진짜요? 그다음에 가깝게는 좀 소셜 카지노 이런 쪽 관련된 환경이 카지노. 바뀔 수 있는 기업까지 네. 해서는 생각하고 있고 NC 소프트를 그래도 한 번은 플레이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많이 있어요. 떨어져 네네. 있잖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NC소프트. 지금 저점 매수 기회? 게임을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얼른 물어보세요. 지금 얼마 시간 안 남았어요. 여쭤보고 싶은 거 바로바로 빨리. 저는 일단은 물어봐요. 일정을 이제 다 체크를 지금 해놓은 상태라서 네. 일단 11월이 지스타가 열리고 네네. 12월 2일이 어제도 이건희 차장님 얘기했지만은 크래프톤이 출시가 돼요. 그거 콘솔 게임. 네. 생각보다 콘솔 게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방할 확률 높은 상황이고 어제 제가 오픈 채팅방에 올렸던 게 그거 시프트 업이 회사에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콘솔 게임이 신작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네. 나 우리 나온 줄 몰랐는데 근데 상장이 되진 않은데 이 또 재밌는 게 시프트 업을 위메이드가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래요? 이거 조만간 게임 회사 한번 봐도 되겠다. 요즘 새로운 시장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게임 시장을 얘기를 해요. 게임. 그래서 뭐 위메이드 플레이 이런 종목. 네. 네. 리메이드 플레이. 네, 저는 그 종목랑 NC 소프트.
나중에 저랑 손잡고 11월에 부산 베스트 한번 가실래요? 그러니까 저 휴가 내고 갈 생각이에요. 내가 그거 진행 보고 싶다 가서. 그래서 후기를 나중에 여기 와서 네. 얘기할게요. 지스타 다녀오시면. 지스타 사진 다 찍어 와가지고 네. 200개 가서 그냥. 아니 요즘에 하도 게임주를 얘기하니까 저도 게임을 한번 해볼까 고민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보다 사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그게 한 80만 정도. 그럼 저 이제 이사 가니까 거기에 하나. 너- 80만 원이요? 잠깐만. 80만 원이요? 이게 모바일 게임처럼 이게 핸드폰에 해서 될 게 아니라고요. 그러게요. 아 모바일 게임부터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진입 장비 커. 어, 게임주는 전망이 그럼 좀 두 분 다 좋게 보시는 것 같고 네. 우리 이사님 네. 네이버가 어제 또 52주 신저가를 네, 네. 기록을 했잖아요. 네. 아, 가격적인 메리트 이외에는 볼 게 따로 없을까요? 네. 네이버. 네. 매력 매력 적지 없다. 않고 아마 주주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을 거고 좀 잘 안 된다라는 시각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역정을 내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부각되는 주도 업종군 같은 경우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은 네. 그때 시장에서 반영되는 부분보다는 더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습니다. 네. 자, 없으면 또 다른 매력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여기에서 바뀔 수 있는 뭐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이 여기서 이익률이 붙어서 늘어난다든지 네. 밸류를 벌 수 있는 잣대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뭐 플랫폼 기반 아니면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밸류가 전체적으로 다들 낮아져 있어요. 네, 그렇다 네. 보니 뭐 네이버 같은 경우가 역사적 밸류 하단이라든지 뭐 그렇게 밸류 매력이 왔다 하더라도 그게 싼 주가가 아니란 말이죠. 아, 네. 네네. 그 전까지 생각한다고 하면은 급하게 볼 필요는 명분이 없네요. 그건 네.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 지금 베스키 아니야, 다르게. 라비스님께서 갑자기 바로- 댓글 네. 오셨어. 저희 댓글이 계속 안 올라오고 있다가 네이버 속이 탄다. 주주님이신가 보네. 점점점. 돈 없는 백수님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이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마 거의 손실 구간이실 거예요. 네. 손실 구간이실 텐데 여기에서 이제 주주로서 체크해 보는 부분이죠. 네이버 같은 경우가 좀 달라지는 게 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종전이라든지 시장 네.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때는 아. 다시금 뭔가 수급이 풀릴 수는 있어요. 네. 그러한 요소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이 다음 같은 경우 종목을 접근할 때는 주도주가 깨지는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환경이 바뀔 때는 네. 좀 과감한 매도도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네이버가 독점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 두드려 잡겠다. 뭐 배달 서비스 출시한다고 네. 하고요.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없을까요? 근데 이게 선점하고 있는 기업 환경에서 네.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여기에서 그 구성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아, 또 네. 비용이 나가니까. 그리고 그 시장이 그냥 아주 심플하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선도 기업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크게 먹을 것 같지도 않고 네이버 시총이 있는데 그거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요. 사실 그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전 그 기사 댓글들 보니까 아, 드디어 배달료 너무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네이버가 잡아준다, 너무 시원하다 이런 댓글들이 있어서 조금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네네. 거다. 제가 돌발 질문을 마지막 질문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좋죠. 그러면 사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또 바이오 건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아 바이오 얘기하시려고. 서명 뭐 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어제 보니까 야오밍 바이오 중국은 아예 그냥 난리 났더만요. 어제도 폭락하고 뭐 야오밍 바이오, 우시 바이오, CDMO 이제 살살 건드리는 것 같은데 네. 물론 어제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다 폭락했으니까 뭐 네. 그렇다 치도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나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CDMO 같은 것도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려면은 그 공장은 그쪽에서 되는 상황인데 세트리온도 내가 알기로는 내년 되면 리플라이머가 북미 시장 진출을 한단 말이죠. 네. 네. 그게 시장에서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올라가는데 약간 발목을 잡지 않을까요, 그러면? 맞아요. 그게 걸려요. 제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연말 전으로 해서 시밀러를 본다는 생각이었어요.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본다는 생각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미국이 좀 강경한 형태를 갖추다 보니까 좀 주저가 되네요. 네, 주저가 되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 반응을 좀 보더라도 우려가 되긴 합니다. 네. 그렇죠. 저도 그거 보면서 왜 자꾸 이렇게 할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저는 첫날에는 안 빠지길래 네네. 아 이게 현대차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도 주가가 안 빠지니까 약간 학습 효과라고 봐야 되나 이 생각도 그러니까요. 든 거예요. 근데 네네. 중국 시장에서는 완전 박살이 났었거든요. 네. 네. 그때 첫날에 15% 빠지고 막 어제도 한 5%씩 빠지길래 중국은 물론 그때 제가 보니까 북미 시장의 매출이 한 50% 이상이 되니까 저쪽은 바로 타격 받나 보다. 네. 그러면 셀트리온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우리나라는 예외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야, 어제도 좀 흐름이 나왔고, 근데 아직까지는 어제는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렇게 빠지지 또 않았어. 네. 그래서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네. 네, 해결했습니다. 속이 풀리셨나요? 해장국 먹은 것처럼? 예. 이사님 그러면 네. 하반기까지 조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봐야 될까요? 그러게요. 뭐 당장 내일도 잘 모르는 맞아요. 상황이기는 해요. 변동이 큰데 조금 뭐 조정 그리고 조정 매크로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네네. 뭐 이게 시장이 꺾인다. 뭐 금리 통해서 이게 바뀔 수 있고 많은 매크로 시장에 대한 주의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락장을 주장을 하는지 근데 명백한 그 근거도 저를 설득할 수 있으면 저는 된다 생각해요. 저를 설득. 네네. 매크로를 얘기하시는 분들. 네. 근데 제가 저를 합당한 저의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그렇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만큼 뭐 2200대 후반이라든지 그러한 점을 보고 왔고 네. 안 되는 시장이면 업종 다 꺾였을 거예요. 그렇단 말이죠. 네. 그리고 뭐 지금의 리스크 어찌 보면 불거질 수 있는 게 유로존이기는 해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표 같은 경우도 뭐 이태리의 CDS 프리미엄 이런 걸 보면서 체크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진 좀 유로존이 걸리기는 하지만 시장은 그래도 좀 체력을 바탕으로 막 코스피 2100 밑선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돌고 있잖아요. 뭐 근데 그 점도 가능하기는 하죠. 뭐 이익이 꺾이는 걸 대입해서 네. 이 부분을 지수에 연결해 보면 그건 가능한데 저도 그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자 2100 중반 간다고 하면은 지금 숏을 다 쳐야죠. 근데 그쪽에서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냐? 지금 그러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준으로 네. 여기에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걸 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공매를 칠 수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게 그냥 일반적인 네. 밸류를 놓고 그 정도의 지수는 뭐 순이익이 꺾이는 단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설득에 대한 논리가 크지 않습니다. 어. 그만큼 그 이익 대비해서 종목들이 빠져 있는 게 많아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뭐 매크로의 함정에 빠져서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네.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그와 연결해서 지표들 같은 경우도 그런 시그널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FOMC 결과 있기 전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봐야 될까요? 지금 구간은 그냥 주식 비중은 5, 60% 정도 들고 가고 현금은 네. 자, 그 정도 뭐 4, 50%는 가지고 가되 이게 매매를 붙잖아요. 네. 자, 하루에 매매를 붙어요. 현금 비중으로 매매를 붙으면 주식 비중은 유지가 되고 현금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네네. 네, 그런 플레이를 지금 계속 하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했고 개파락 시작을 했을 때 그 네. 구간에서 막 추격해서 업종이나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네. 이 시장 안에서도 매매를 붙을 수 있거나 종목들 가격을 기다리면서 대응할 수 있는 이 환경들이 열려 있어요. 네,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너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을 열고 대응을 하되 FOMC 이전까지는 조금 계속 시장의 톤을 컨디션을 확인하고 네네. 갈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75bp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반영이 돼 있죠. 네, 이미 돼 좀- 있단 말이죠. 여기서 뭐 금리 결정이 뭐 100bp 뭐 그 이상으로 나타나는지 그 점은 또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설마 네. 100bp 하겠어요? 음. 설마 다들 말씀을 음. 또 아끼는. 저는 아끼고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 봐요.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한 30% 가능성 나오고 네, 있죠. 될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00%. 뭐 11월 선거 이전까지 바이든은 뭔가 물가에 잡은 걸 보여줘야 되니까 네. 할 수도 있죠. 좀. 진짜요? 이건 그럼 이사님 보내드리고 이렇게 말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많은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이었고요. 마지막 한마디 네. 하실 게 있으실까요? 마지막 한마디 하실 게 있으실까요? 그냥 뭐 저희 아침 방송을 통해서 좋은 시장과 관련된 네. 이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돈돈 라이브, 돈돈 모닝 라이브 많은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힘써주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